30여 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충북 음성의 시골 동네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평소 낯을 좀 가리는 성격 탓에 처음엔 혼자 동네 여기저기를 쏘다니곤 했는데 며칠 뒤 제게도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아줌마, 이게 약초예요? 잘 찾네, 어? 그거 캐다가 엄마 갖다 드리면 좋아하겠다, 그지? 네. 네, 바로 약초나 나무를 캐다 파는 약초 아줌마였어요. 저 그럼 더 찾아볼게요. 그래. 뭐 그날도 아줌마를 따라 나선 저는 동네 끄트머리에서 처음 보는 고갯길을 딱 발견을 했습니다. 좀 가볼까?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발을 딱 때려든 순간 안 돼! 애들은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절대 가지 말어. 아줌마. 오늘은 그만 집에 가자, 어? 가. 가. 어이, 가. 얼른. 왜 가면 안 되는지 제가 묻고 싶었지만은 아줌마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만 그 고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애들은 뭐 또 아니 궁금하지. 거기 뭐가 있는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저는 결국 안 돼.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 고개를 찾아갔죠. 들키면 혼날까 봐 몸을 딱 낮추고 주변을 딱 둘러보는데 아기를 업은 아줌마 한 분이 그 고개를 딱 올라가는 거예요. 뭐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잖아. 용기를 얻은 저는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걸었는데 평범한 시골길이더라고요. 아, 뭐야. 다리만 아프고. 괜히 왔네. 이렇게 실망해서 돌아서려던 그때 주위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갑자기 목덜미에 오싹 소름이 돋았어요. 전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지는 것도 모르고 제가 정신없이 달렸어요. 달리고 또 달렸죠. 자, 간신히 동네 끄트머리에 딱 도착을 해서 제가 진짜 숨을 몰아쉬던 그때 뭔가 제 등을 툭 쳤어요.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제 그림자 옆에 다른 그림자 하나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냥 무심결에 손을 그냥 이렇게 또 내밀자 그 그림자가 가만히 이렇게 손을 뻗었어요. 저 그렇게 그 그림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제 온몸에 진짜 뻘건 두드러기가 막 돋고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아유, 아니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어디서 홍역에 걸려온 거야? 동네 아이들에게 홍역 옮길까 봐 저는 엄마와 함께 방에 격리가 됐습니다. 약을 딱 먹고 잠이 막 들었는데 이 창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제가 잠이 깼어요. 엄마. 엄마예요? 서걱 이런 소리만 반복될 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나 머리 너무 아파. 그만! 아, 귀 너무 아파. 그만! 그 그림자는 방 안의 저를 향해 가만히 손을 딱 뻗고는 손을 움직이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날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미안해. 갑자기 네 동생이 열이 나는 바람에 병원 갔다 왔어. 진짜 오늘 어디 가면 안 돼? 아유, 그래. 엄마가 계속 옆에 있을게. 저는 그 엄마의 말을 믿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소리였어요, 이게. 엄마. 밖에. 엄마. 엄마는 진짜 마구 흔들었지만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끝에 어떤 여자가 등을 이렇게 딱 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여자 옆으로 얇은 삼배천이 길게 늘어진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가위로 천을 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제 눈앞에 딱 다가온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방이었습니다. 태훈아, 잘 잤... 태훈아! 너 왜 이래? 커피를 도대체 얼마나 흘린 거야?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전보다 더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끙끙 앓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태훈이는 좀 괜찮아? 열이 떨어지질 않아. 계속 헛소리도 하고. 뭐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사실은 그 산에 갔다 올 때부터 이상했는데. 왜 그래? 자, 이거 이거 부적이잖아. 태훈 배가 시키는 대로 해. 그 긴 베개 있으면 거기다 넣어가지고 태훈이 잘 때 거기다 같이 줘. 그렇게 아줌마 엄마가 대화하는 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딱 눈을 떴을 때는 밤이었어요. 이렇게 길쭉한 베개를 들고 앉아 있었죠. 태훈아, 미안해. 엄마가 오늘은 옆에 못 있어줘. 대신 이거 옆에 놔줄 테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 알았지? 제 옆에 그냥 기다란 그 베개 놓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제 옆에 그냥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앉는 게 느껴졌어요. 아, 엄마가 왔나 보다. 그래서 바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 순간 한 뼘, 한 뼘, 한 뼘, 한 뼘, 그 여자였습니다. 한 뼘. 그 여자가 시퍼런 가인나를 살짝 펼치고 한 뼘, 한 뼘, 한 뼘, 이렇게 속삭이면서 한 뼘. 엄마가 두고 간 베개의 길이를 재고 있었거든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여자가 속삭인 한 뼘의 의미를 한 뼘 한 뼘 제 키를 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긴 베개 있으면 거기다 넣어가지고 태훈이 잘 때 거기다 같이 줘. 제 머리 옆에 가위를 탁 꽂았어요. 그리고 이제 키가 맞네? 제 정신 차려보니까 어두컴컴한 산속에 저 혼자 딱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고개가 분명했어요. 제 몸을 내려다본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제가 3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꼭 수희처럼. 혼란스러워하던 제가 그때 등 뒤에서 저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온몸이 쓸려도 뭐 아파도 멈추지 않고 그냥 막 달렸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고. 너 도대체 어디 갔었던 거야? 너 이 옷 뭐야? 이 옷 벗어. 당장 벗어! 그날 이후 저를 괴롭히던 홍역이 시신 듯이 진짜 나은 거예요. 오, 다행이다. 소식을 들은 약초 아줌마며 뭐 동네 어른들도 저를 보러 왔죠. 큰일 날 뻔했어. 다시는 거기 가지 마라. 응? 알고 계시네. 알겠지? 제가 갔던 그 고개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됐어요. 과거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갖다 버리거나 또는 뭐 죄인들을 참수하는 그런 고개였다. 부정을 탄 시체는 땅에 묻지 않는다라는 풍습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썩어가도록 그냥. 방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풍습을 지닌 고개가 그 흔행이 고개였다. 제가 어른이 되면서 뭐 그 일은 좀 잊혀지는 듯 했어요. 근데 한창 코로나가 심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많이 걸렸었죠, 사람들. 당시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21년도 6월 15일이었는데 정말 죽겠다. 와, 내가 이렇게 아파본 적이 있나? 싶어서 화장실 가다가 기절을 했던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 창밖에서 어떤 그림자가 비추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그림자가 저를 한 뼘 이렇게 밖에서 들리는데 뭐야 저 이거 사람이 내 스톱 키를 떨어지는 다 재고 나면 거야?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 밑에 이렇게 숨었는데 밖에서 많이 자랐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흘렀구나라는 걸 꿈에서 인지했고 성인이 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그 여자가 또 어딘가에서 가위를 들고 제 수위를 짚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그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키가 맞네? 윤정 씨가 근무하는 곳이 간호통합병동이라고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에 24시간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돌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간호통합병동의 간호사들은 데이, 이브, 나이트 3교대로 번갈아 출근을 하는데요. 이 중 나이트 근무 시간은 밤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환자들 모두가 잠든 이 시각에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들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환자가 간호사를 호출하는 콜벨이 울려서 서둘러 가보면은 빈 병실이라던가 텅 빈 복도를 혼자 걸어가는데 누구 것인지 모를 발자국 소리가 들린 적도 있었죠. 뭐라 설명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면 그 동료 간호사들은 뭐 살짝 소름 돋는다. 그치. 그래도 뭐 설마 귀신이 있겠냐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기는데 저는 솔직히 가볍게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그 여자가 또 찾아온 건 아닐까 싶어서요. 윤정쌤, 라운딩 갈 시간이지? 네. 나이트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1~2시쯤이면 그 환자분들이 불편 없이 잘 주무시는지 조용히 돌아다니며 체크를 하는 라운딩에 나서는데요. 라운딩. 병실이 나란히 늘어진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분명히 그날 낮에 환자가 퇴원한 빈 병실이었는데 누가 있더라고요. 병실 앞 이름표를 다시 살펴봐도 이름 하나 꽂혀 있는 게 없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통합병동이라서 새벽 시간엔 환자와 의료진 외에는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연락은 안 되는데? 저는 신원 확인을 위해 드르르륵. 그런데 병실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이 간호사님, 네. 혹시 병원에서 무슨 향 같은 거 피워요? 병원에서 무슨 향 냄새가 나는데. 한 환자분이 자꾸 제사 때 쓰는 그 향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뒷부장이겠죠. 아닌데, 저 냄새가 아닌데. 그럴 리가요. 됐으니까 얼른 주무세요. 가볍게 대답해드린 뒤에 병실 문을 나섰거든요. 이렇게 막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어두컴컴한 복도 끝에 휠체어를 탄 어떤 환자분이 혼자 미동도 없이 계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눈을 떠보니 저는 제 방 침대 위에 있었고 제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악몽에서 깼는데 하필이면 가위에 눌린 채 깨버린 거예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간간히 가위에 눌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가위 푸는 법이 바로 동요 부르기였어요.
정말 방금 환청이야? 지금까지 환청은 한 번도 없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겪는 환청에 너무 무서워서 몸을 있는 힘껏 비틀며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그때 하지마 소리만 반복해서 들려오더니 누가 제 어깨를 막 긁어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가위가 풀린 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어깨를 긁어대며 절 깨운 건 바로 야, 고마워. 제 반려견 해피였어요. 전 해피에게 네 덕분에 깼다며 연신 고맙다 말했고 그날 밤은 혹시나 또 가위에 눌릴까 봐 해피를 꼭 껴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 거실 쪽에서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찬바람이 막 방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까 베란다 문 안 닫으셨나? 비몽사몽 졸린 몸을 이끌면서 베란다로 가보니까 역시나 바깥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불이 흥건하게 고여 있더라고요. 밖을 쳐다봐도 비가 온 흔적도 없고 얼른 창문부터 닫아야겠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는 형체의 모습이 정말 또렷하게 보였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떨어지는 그 여자 쪽으로 손을 뻗으며 안 돼! 소리를 질렀죠. 근데 그 순간 안 돼? 왜 안 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 그 여자다. 휠체어를 타고 막 나한테 달려왔던 그 여자. 제 귀에 대고 노래를 부르던 그 여자다. 왜 안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ጭ뼛서는 느낌과 함께 고개를 돌려보니 왜 안 되는데? 분명 아까 떨어지고 있던 그 여자가 저희 집 베란다 한쪽 편에 서서 저를 마치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저앉은 채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같이 하자. 재밌어. 그 와중에도 여자는 정말 신난다는 듯이 막 말을 거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해피가 짖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제 방이었더라고요.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하니까 베란다로 한번 나가봤는데 야, 창문도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아래로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상한 게 저희 집이 엄마랑 저 여자 둘만 살고 있어서 항상 자기 전에 문을 다 잠그고 자거든요. 다음날 엄마에게 확인차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어제 베란다 창 안 닫고 잤어? 나 방에 들어가고 내가 닫고 잤는데? 정말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그간 겪은 일을 말씀드렸고 엄마는 어딜 다녀오시더니 저에게 부적 하나를 건네시며 베개에 넣고 자라고 하셨어요. 그 덕분인지 이후로 한동안은 이상한 일도 가위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밤 눈을 떴는데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마치 뭘 찾는 것처럼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몸이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듯 젖혀져서 보니 저희 해피가 그 여자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고 마치 절 보호하려는 것처럼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런 해피가 짜증난다는 듯이 해피를 한 손으로 낚아채서는 법적으로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해피의 가슴을 쏜 곳으로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막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 들면서 정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제가 막 그 여자를 확 밀치고 바닥에 쓰러진 해피를 안아든 채 정말 펑펑 울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막 폭받쳐서 오르는 감정으로 흐느끼다 눈을 떴는데 해피야. 해피 괜찮아? 봐봐. 꿈이구나 싶으면서도 해피 막 몸 상태를 확인했거든요. 근데 토한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긴 머리카락을 같이 토해냈더라고요. 저도 단발이고 엄마도 짧은 머리카락이라 긴 머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산책을 하다 머리카락을 먹었나 싶을 수도 있는데 꿈에서 귀신이 해피 가슴을 찔렀던 게 너무 찝찝해서 건강검진차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엑스레이에서 해피 유선종양이 보인다고 했고 그 나이 당시에 6살이라 유선종양 걸릴 확률이 1% 미만으로 낮은 케이스라고 했거든요.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직 초기라서 쉽게 발견하기 힘든 자리인데 검진 잘 받았다고 절 달래주셨지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에서 귀신이 검은 송곳으로 찌른 바로 그 자리에 난 종양. 해피는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3일간 입원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밤새 해피 곁에서 병간호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검은색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서는 친하게 지내자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며 산책길을 따라 한참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언니가 한쪽을 가리키면서 우리 여기로 가자 따라가려는데 갑자기 해피가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언니한테 비부터 피해야겠다고 말하고 돌아서 보니까 그 언니가 입고 있던 흰 원피스가 비에 젖으면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제야 다시 제대로 본 언니의 모습은 검은색 원피스, 검은 신발, 그리고 검정 강아지,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같이 가자. 저는 혹시나 해피가 또 다칠까 봐 반사적으로 확 안아든과 동시에 잠에서 깰 수 있었습니다. 그 꿈 이후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만약 해피가 제 곁에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의 은견인 해피에게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수리 씨는 어렸을 때부터 가위에 자주 놀려서 이상한 것들을 보곤 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던 적이 많았죠. 가위에 눌릴 때면 병원복을 입은 아이,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 가지각색의 귀신들을 보곤 했어요. 이들은 항상 수리 씨 곁에서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놀자 이런 말을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았죠. 어릴 때 가위가 뭔지도 몰랐을 뿐더러 내가 좀 많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실 수리 씨는 태어날 때부터 좀 심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뛰는 건 물론이고 움직임이 좀 과격해질 때 자리에 주저앉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심장의 통증을 느끼기도 했어요. 수리 씨는 이제 점차 커가면서 내가 몸이 약해서 가위에 잘 놀리나 보다, 어렸을 때부터 본 게 귀신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 수리 씨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리 씨네 가족은 충청남도 천안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여기다. 수라, 들어가자. 그곳은 햇빛이 좀 안 들어서 단지 안도 좀 어두컴컴하고 게다가 이제 복도식 아파트여서 밤이 되면 길게 늘어선 어두컴컴한 복도가 왠지 음산한 기운을 풍기기도 했대요. 여기다. 수리 씨의 새 방은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무겁고 좀 불안한 마음에 별로 쓰고 싶진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쓰게 됐는데 아유, 수라, 걱정하지 마. 이거 엄청 튼튼해. 야, 이거 봐. 박수 한번 해봐. 야, 그치? 수리 씨는 이제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이제 그래도 창문은 항상
닫아놓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사를 간 그맘때쯤부터 가위에 더 자주 눌리게 됐대요. 하루는 또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더워서 창문을 반쯤만 살짝 열어놓고 잤대요. 네.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서면서 한기가 싹 돌기 시작했대요. 수리 씨가 나 또 가위에 눌렸나 보다 하고 힘겹게 눈을 떴는데 창문 밖 복도에서 뭐가 슉 지나갔대요. 근데 발소리가 안 났대요. 새벽이라 주민분들이 이제 좀 조심조심 했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창문 쪽을 바라보는데 긴 머리가 마구 헝클어진 어떤 여자가 서서는 수리 씨 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깜빡 이러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사라져. 내가 좀 잘못 봤나 보다 싶어서 수리 씨는 무서운 마음에 슬그머니 일어나 창문을 닫았대요. 그러고 다시 이불에 누웠대요. 아니 아까 밖에 서 있던 그 여자가 방 안 구석에 서 있는 그 여자는 새빨간 원피스에 드러난 팔다리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시체 같아 보였대요. 그런데 그 송장 같은 팔다리와 대비되게 손톱에는 시뻘건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던 거예요. 수리 씨는 너무 무서워서 두 눈을 꾹 감고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꾹꾹 기다렸다고 해요. 버티자. 괜찮다. 아침이 오면 사라진다. 괜찮다. 그런데 그때 뭔가 세게 긁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리 씨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 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그 여자는 여전히 그 구석에서 수리 씨를 노려보고 서 있는데 턱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마치 이라도 갈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듯이 분노에 가득 차서 아주 강하게 있는 힘껏 턱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수리 씨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꼼짝도 못하고 그 여자와 대면을 하고 있는데 비틀, 비틀 좁은 방 안에 또 다가오는 그 여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 수리 씨를 몸쪽으로 완전히 다가오는 순간 수리 씨는 가위에 풀리면서 일어났어요. 두려움 때문에 쏟은 땀이 이불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죠. 마치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낀 수리 씨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수리 씨는 끔찍한 고통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겨우 잠이 든 수리 씨 귀에 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리 씨는 눈을 꼭 감고 그래, 어서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길 바랬어요. 이번엔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나 싶더니 귓가로 들리기 시작한 마치 수리 씨 귀를 씹어먹어버리겠다는 듯이 가까이 딱 붙어서요. 그러다 어느 순간 뚝! 귓가에 한기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수리 씨를 덮고 있던 이불을 확 끌어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마치 얼음덩어리가 닿은 것 같은 차가움이 팔에 느껴졌어요. 그 여자가 수리 씨 팔에 시체 같은 팔을 걸고는 그대로 확 일으켜서 방문 쪽으로 패대기 치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여자 힘에 당겨져서 문과 벽에 몸을 부딪혔대요. 그렇게 쾅! 몸과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바로 그때 가위에 풀리면서 잠에 깼대요. 일어나서 앉아서 급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이불이 방문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스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몸이 부르르르르 솟으라쳤다고 헉헉거리면서 겨우 정신을 차리는데 분명히 가위에서 깼다고 했어요, 저는. 근데 빠드득 그 여자 입에서 났던 끔찍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지? 분명히 깼는데? 당황한 스리 씨는 방을 둘러봤어요. 그 소리는 방 창문 쪽에서 나고 있었던 거예요. 밖에 있어서 그럼? 스리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확! 창문을 연 스리 씨는 정체불명의 눈과 마주쳤어요. 스리 씨 방 창에 방충망을 자르고 있었던 거죠. 스리 씨는 너무 놀라서 비명도 나오지 않고 창문을 잡은 그대로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는 스리 씨를 휙 보더니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서 스리 씨를 잡으려고 했어요. 스리 씨는 그제야 뒤로 화들짝 급하게 물러나면서 비명을 질렀대요. 곧이어 남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욕을 내뱉더니 출구 쪽으로 잽싸게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 스리 씨 비명에 놀란 아버지가 방으로 달려오셨고 어떤 아저씨가 창문에 상황을 들은 아버지가 급히 복도로 달려나갔지만 누구야? 이미 그 남자는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빠가 방 창문을 확인해 보니까 방범창은 이미 나사가 다 풀려져 있는 상태였고 큰일 날 뻔했네. 만지기만 해도 또 훌렁 벗겨지는 아하. 그런 상태였고 방충망은 잘려져서 해요. 스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그제서야 가위에 눌릴 때 죽어! 라고 했던 그 여자의 말이 정확하게 떠올랐어요. 죽어. 자면 죽어. 그 여자는 스리 씨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깨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방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걔 끌었구나. 만약 그 여자가 스리 씨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남은 방충망마저 자른 강도가 고온이 잠든 스리 씨 방으로 들어왔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